뭐라 머리가 지금 머리 감고 와가지고 아직 못 말렸어요. 자, 오늘 얘기할 거는 미국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 요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세대? 교환학생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제가 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교환학생을 가면 무조건 하는 것들이 홈스테이를 합니다. 홈스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외국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든 학원이든 다니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신 그 홈스테이 하는 집은 무엇을 얻냐?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오클라호마라는 주에서는 세금 감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감면이 돼서 뭐 수도세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근데 이제 일부 주에서는 돈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원래적 의미의 홈스테이는 금액을 지불하고 민박처럼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세금을 감면받고 나는 그 집에서 정당하게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원래적 의미의 홈스테이로 알고 있는데 뭐 주마다 다른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갔던 데서는 돈을 안 내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집,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생각보다 되게 그냥 돈벌이 수단 혹은 세금 감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미국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갔던 집도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간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저보고 밤 11시까지 옆집에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 집에는 이제 아줌마 혼자 살았습니다. 아저씨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옆집에 가서 11시까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집에서 불이 날 뻔했대요. 어떤 미국 애가 지네 집에서 밥하다가 불이 날 뻔했었다. 근데 나는 너를 못 믿겠으니까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옆에 집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3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을 했죠. 영어를 잘 못했지만 어리숙한 영어로 나는 불 안 낸다. 그리고 이 집에 불이 나면 내가 이 집 사 내겠다. 나 안 가겠다 라고 하고 뻗팅겼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3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 관리하시는, 교환학생 관리하시는 이 센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제 짐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 센터로 갔는데 센터에 제 짐이 다 패킹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네 호스트맘이 딴 데로 옮기라고 해서 너를 딴 데로 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근데 옮긴 집이 어디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 집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조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서 한번 놀러 가서 자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근데 그때 그 친구 번호를 저한테 이 첫 번째 호스트맘이 받아뒀었는데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조단이라는 집은 정말 일평생 한 번도 교환학생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홈스테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집이었는데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았던 건 친구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영어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일반적으로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그냥 어린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거나 나와 같은 또래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같은 또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거의 이 홈스테이를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간 있다가 가는 이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 직업적인, 그냥 계속 매년 로테이션이 되니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을, 같은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둘이 같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향적인 게 맞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저는 이미 학교에서 성향적으로 맞아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집으로 홈스테이를 하러 가게 됐고, 그 집이 홈스테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들처럼 생활을 했고, 혼날 때도 같이 혼나고 집에서 같이 내쫓긴 적도 있거든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뭐 아줌마가 어디 딴 데를 가시면 저랑 조단이랑 둘이서 창문 다 열어놓고 막 파티도 하고, 우리 둘이 단둘이 파티하는 거죠. 막 피자 시켜놓고 치킨 시켜놓고 막 몇 판씩 시켜놓고 미친듯이 미친놈들처럼 파티도 하고. 그래서 요점이 뭐냐, 정해주는 홈스테이를 처음에 가셔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친한 친구가 생겨요. 그럼 그 친구한테 넌지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이 좋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만 지내라, 네 친구고 같이 지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친구 집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홈스테이 하지 않는 집으로 가서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홈스테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서 생활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영어가 굉장히 금방 늘고요. 두 번째, 심심할 틈이 없어요. 친구랑 같이 지내기 때문에. 제가 조단이랑도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집에서도 치고받고도 많이 싸우고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말 형제처럼 형제가 된 거예요. 거의 형제가 됐어요. 그 집 어머니하고도 너무 많이 친해져서 저의 이제 세컨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거의 연이 끊깁니다. 왜냐면 걔네는 또 다른 아이를 받고 또 다른 아이를 받고 그렇게 수없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는 유일한 호스트맘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수십 명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유일한 호스트였고 그쪽에서도 제가 유일한 교환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갔다 온 지 15년, 17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요. 저를 보러 한국에도 한 3년 전에 왔었고 저도 미국을 몇 개월 전에 가서 죽집에서 지냈어요. 한 달가량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미국인들이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가족으로 대하기 때문에 언제든 와라 해서 그쪽 집에서 생활하고 방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자고 놀 때는 따로 나가서 같이 여행 가신 분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또 조단하고도 놀고 웬디하고도 놀고 정말 평생 남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교환학생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호스트가 좋다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호스트가 되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신다면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 학교에서 사귄 친한 미국인 요런 친구들한테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물어봐서 그게 가능하게 되면 그쪽 집으로 옮기시게 되면 정말 좋은, 정말 재밌는 미국 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교환학생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호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굉장히 정말 쓰레기 같고 이상한 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가서 타지에서 또 부모도 없고 날 지켜줄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서러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좋은 홈스테이 꿀팁, 친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 그거만한 게 없습니다. 행복한 교환학생 하시고요. 무사히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빠바이.